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손정원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 누구는 한 번쯤은 겪어봤을 증상인데요. 빈혈을 의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빈혈은 아니라고 하고, 신경과에 또 가서 MRI 이런 뇌혈관 검사를 다 하고 오시는데 거기서 다 괜찮다고 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좀 심해져서 불안한데 신경과도 괜찮다 그러고 빈혈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이러한 어지럼증은 많은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그냥 어지러운 걸 넘어서서 환자가 완전히 기절을 해버린다든지 기절하면서 넘어져 다치시고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체위변화 때 어지러운 증상을 일으키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대한심장학회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황종민 교수님께서 잠시 하셨나요? 봤어요. 제가 몇 개 봤는데. 그래서 너무 이 내용을 좀 짧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기립성 저혈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도대체 기립성 저혈압이 뭔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는 이제 혈액이 골고루 이제 분포가 돼 있다가 탁 일어서면 이제 다리 쪽하고 장 쪽으로 혈액이 한 500에서 한 1000ml가 이동을 하게 되고, 보통은 이렇게 혈액이 이동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니까 맥박을 올리고 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보상 기전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고 공급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실신까지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은 정말 흔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나 또 젊은 여자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게는 20%에서 한 50% 정도가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일어나거나 서 있을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 핑 도는 느낌, 이것이 되겠습니다. 일어난 직후 탁 일어서자마자 바로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3분 이내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10분 이상 오래 서 있을 때 어지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든지 또는 전정기관의 문제에 인한 말초, 현훈, 신경과적이나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러움과 감별할 때는 자세 변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지, 다시 앉거나 누우면 좋아지는지를 보면 감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어지럼증 외에도 일시적으로 이제 눈앞이 흐려진다든지 눈앞이 깜깜해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맥박을 올려야 되는데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려가는 혈액이 공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의식을 일시적으로 잃는 실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서 있다가 바로 탁 넘어지시면서 어디 부딪혀서 오시기 때문에 대퇴골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이제 무서운 병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병력과 증상에서 대부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신가요? 다시 앉으면 좋아지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알 수 있고,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혈압, 심박수 측정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 혈압은 20, 이완기 혈압은 10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모호한 경우나 혈압 변화가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경사기립 검사, 심전도, 신초음파, 혈액 소변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나요? 기립성 저혈압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자율신경계가 보상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파킨슨병, 루이 소체 치매, 척추골절로 이렇게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은 자율신경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생길 수 있고요.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심장질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체액 부족과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많이 배출합니다. 땀이 많이 나면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혈액의 흐름이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용하는 약제가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런
약물에는 항우울제, 전립선 치료제, 고혈압약, 이제 흔한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이제 고혈압 약을 치료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인데 오히려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똑같은 약을 먹고 잘 지내셨는데 여름만 되면 어지럽고 혈압이 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혈압 약제를 좀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연세가 많은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잘 오는데 그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치료 약제가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 약제로 개발이 되었다가 전립선 비대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런 고혈압 약제를 쓰고 있는 환자한테서 갑자기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약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그 환자가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기립성 저혈압에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요법 등의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뇌신경 질환 등으로 인해 자율신경과 완전히 손상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시신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이런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이제 미도드리는 약제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저혈압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플루드로콜티존이라는 약제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저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약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섰을 때는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지만 누워있는 상태, 밤에 잘 때 이럴 때 혈압을 확 올려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증가시키고 심장이나 또 콩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성 고파병 환자나 심부전 환자한테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이러한 약제까지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요법 등의 비약물 치료인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천천히 일어나시면 이런 증상이 좀 감소될 수 있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탁 일어났는데 심한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는 혹시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앉거나 눕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생활요법이 되겠습니다. 앉았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이제 주먹을 꽉 쥔다든지 이제 앉아서 다리를 꼬으면서 힘을 꽉 주면 말초 혈관이 수축을 딱 하면서 저항을 올리기 때문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이 있을 때 이거 힘주고 계시다가 혹시나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다시 쪼그리고 앉아라, 이런 방법을 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실신으로 이어져도 거의 안 다치시거든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체액량이 부족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 화장실을 가거나 급하게 가시기 전에 물 옆에 놔뒀다가 물을 한 400에서 500cc 마시고, 운동 전이나 식사 전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400에서 500cc의 물을 좀 마셔주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고요. 이 주제를 제가 정한 이유는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한테 사실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같이 있는 사람이 10%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더 많은 부분, 20에서 50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제가 여러 계열이 있는데 한 5가지의 중요한 계열이 있으면, 계열 중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량제, 또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것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사나 환자가 인지를 하고 혈압약을 좀 줄이는 것이 또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전립선 약이 추가가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비뇨기과에서 보통 처방이 되고, 저희 혈압약은 저희 내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 처방을 하게 되면 비뇨기과 선생님께서는 혈압약제에 대해서 뭘 드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비뇨기과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약이니까 이거 소변 먹으시면 안 되니까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딱 썼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약 때문에 어지럽다는 생각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 약을 먹었는데 왜 어지럽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어지럽다고 물으면 혹시나 갑자기 어지러우신데 전립선 약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맞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뭐 이렇게 드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진단받고 투약하시는 경우는 환자분들이나 처방하시는 선생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한테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어지러운 증상을 가지고 외래 내원했는데 외래 내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00의 고혈압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컨디션이 괜찮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혈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혈압이 병원의 혈압에 비해서 20이나 30 많게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혈압을 측정을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이며 가끔 실신으로 이어져 무서운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입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발견하여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행히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또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을 인지하고 비약물적인 치료로 충분히 증상이 교정되거나 위험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